우리가 이제 불황기에 접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었고 세계적으로 불황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호황기는 아니니까 이 불황기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 장기간이란 게 뭐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리먼 사건은 1년 안에 끝났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몇 년 길게 가는 불황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유럽에서 온 거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온 말인데 그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게 그 역사가 우리를 침략한 적, 원수를 절대 잊지 말자라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영국에선 말입니다. 이 지역의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던 장수들이 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이런 전쟁을 여기서 했을 때 이렇게 이겼다. 이런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 전쟁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지금에 적용을 해본다면 옛날에 만약에 불황이 길게 이어졌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은 대공황 그리고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있었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과 하이퍼인플레이션 이후에 독일에서는 나치가 집권을 했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대공황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큰 전쟁이 미국에서 안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인 땅에서는 피해가 없었지만은 유럽에서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상당한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상당한 무기를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당시에도 미국이 연합국 즉 프랑스, 영국 쪽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군수 산업이 붕업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불황 그리고 공황을 이겨냅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쪽이 승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제 전쟁에 이긴 대가로 엄청난 경제 이권들을 미국이 가지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흑자 전쟁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지금은 뭐 무료로 지원해준다 하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상황이 되면은 미국은 또다시 우크라이나가 이긴 이 전쟁에서 막대한 경제 이권을 가져가고 플러스 흑자 전쟁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병들었죠. 지금 미국 부채가 어마어마한 양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불황이 올 가능성 세계적인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세계대전이 일어나려면은 좀 부유한 국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부유한 국가. 왜냐면 그 당시에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장소였잖아요. 가장 부유했던 장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의 그 역사를 대조해 보면은 요 세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사우디와 이란. 한국과 북한이라고 어떤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북한이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싸웁니다. 그리고 코리아에서는 핵은 없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그 무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의 밸런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대만도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중국과 대만도 경제적으로 어떤 서로 간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오일머니, 사우디와 이란, 이게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이긴 한데, 왜냐면 서로가 돈이 많으니까. 오일머니로 우리 코리아와 북한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 준비를 코리아에서 할 필요가 있다. 전쟁 준비란 그 달러를 사고 금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난 국가는 경제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달러와 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산을 거기다 붓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전쟁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세계적인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무대가 개인적으로는 좀 대만, 중국에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으니까 좀 지구 건너편인 중동에서 일어나길 바라겠지만, 우리도 무시하지 못할 어떤 부분이다. 왜냐? 세계 지도를 보면요, 북아메리카는 전쟁할 국가가 없잖아요. 우리 캐나다와 멕시코 둘 다 거의 미국의 어떤 한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메리카 경제가 미국이랑 상당히 경제가 됩니까? 안 되죠. 유럽 1, 2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이미 나가리가 됐어요. 유럽 경제는. 아프리카 이미 나가리 된 경제예요. 그러면은 중동을 한 무대밖에 없습니다. 중동을 한 무대가. 중동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어떤 비등한 힘을 가졌으니까 붙는 거. 그리고 중국과 대만, 혹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줘서 남한을 치고, 미국이 남한을 도와줘서 북한을 치는 이 그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한 번 더 꼬라해서 하는 세계대전을. 이런 무대가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란과 사우디가 다시 하하호 지내려고 하는데, 이란은 대통령제잖아요. 사우디는 왕권이고, 만약에 이란에서 지금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고 반사우디적인 사람이 나오면은 지금 뭐 화해 모드 바로 틀어집니다. 바로 틀어져. 그리고 중국 대만도 지금 대만 총통이 반중국적이잖아요. 반중국적. 그리고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도 지금 대통령이 북한과 상대적인 적대적 관계이고, 그리고 북한은 옛날부터 적가 통일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대만 통일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와 이란도 서로 그 종교의 파가 달라서 자기 파를 통해서 그 이슬람을 통합하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어떤 세 그룹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그룹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막대한 수요를 얻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국의 불황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으로 사라질 겁니다. 전쟁 이후에는. 그래서 만약에 전쟁 여기 세계 중에 하나에서 난다면은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 꼭 우리는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있을 호황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준비합시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도 널리 퍼뜨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